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인류 최고의 살상병기 히틀러의 전기톱 MG41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친 연사력을 가진 독일의 기관총 MG42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기관총의 역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을 벌이던 인류는 항상 더 많은 무기를 더 빠르게 날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총포를 발명한 뒤 기관총을 떠올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결국 1861년 인류 최초의 기관총인 게틀링건이 발명되면서 전쟁 무기는 또 한 번 발전했습니다. 게틀링건은 숙련되지 않은 신병이 사용하더라도 1분에 무려 200발이 넘는 총탄을 발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무기였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게틀링건의 연사력마저도 아쉬워하며 여전히 그보다 더 빠른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분에 600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맥심 기관총 등 다양한 기관총들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와중에 인류는 제1차 세계대전을 맞이했는데요. 적 참호안의 기관총을 향해 무지성으로 돌격해야만 했던 이 전쟁은 끝없는 소모전이 되었고, 이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사람들은 기관총을 악마의 무기로 기억하게 되었죠. 그만큼 기관총은 전쟁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전쟁이 끝난 1919년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결과를 떠안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여러 제한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당연히 무기의 생산에 관해서도 명시해두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전차나 기관총 등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들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독일도 처음에는 이 조약을 순순히 따랐는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내용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늘어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이 독일까지 휩쓸게 되자 이런 상황을 엎어버리고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히틀러와 나치당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죠. 결국 1933년 나치당은 독일의 집권 정당이 되었는데요. 말로는 독일의 군사력을 강조한 히틀러였지만 아직은 눈치가 보여서 차마 베르사유 조약을 깬다고 선포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몰래 기관총을 만들어낼 꼼수를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전차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바로 기관총인데, 중기관총 생산을 금지당한 독일은 중기관총보다 조금 작은 대신 휴대가 가능한 경기관총을 생산하기로 했죠. 이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기관총과 경기관총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파괴력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경기관총은 들고 다니는 용도이기 때문에 옆에서 탄을 밀어넣어주면서 끊임없이 사격하는 중기관총처럼 운용하기가 다소 힘든데요. 즉 경기관총은 지속적인 연사 능력이나 파괴력 측면에서 한계가 큰 총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 독일은 이런 경기관총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관총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신개념 경기관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기 전인 1934년 독일은 마침내 MG34라는 새로운 경기관총을 개발했습니다. MG34는 분당 900발에 달하는 엄청난 연사력을 보여주었고, 상황에 따라 2명이서 또는 혼자서도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신개념 경기관총인 MG34로 무장한 독일은 1939년 9월 1일 폴란드 국경을 넘었는데요. MG34는 경기관총이었지만 중기관총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맡아주며 독일군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실전에서 그 성능을 체감한 독일 군부는 이 기관총이 매우 마음에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죠. 연사력과 정확도는 꽤나 높아졌지만 그만큼 생산 공정이 복잡해져서인지 가격도 너무 비싸졌죠. 또 전투 시에 과열된 총열을 교환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전쟁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물질이 끼어들어서 총이 쉽게 고장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MG34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총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3년 뒤인 1942년 오늘의 주인공 MG42가 탄생하게 되었죠. 먼저 MG42의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G42는 길이가 122cm이고 이중 총열의 길이만 53cm입니다. 무게는 이전의 MG34보다 더 가벼워진 11.6kg이었죠. 또한 총탄의 종류는 독일군의 주력 소총인 카라비너 98 크루츠와 똑같이 7.92mm 마우저탄이며 유효 사거리는 약 2km에 연사 속도는 분당 1500발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실상 맞는 기관총이라는 뜻이었는데요. 기존의 MG34보다 가벼워져서 휴대성도 좋아졌고 연사력과 정확도 등 모든 부분에서 그 성능이 진화했죠. 이런 모든 장점을 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총의 구조였습니다. 기존의 MG34에 비해 구조가 훨씬 단순해진 것이죠. 특히 총탄이 발사되고 다음 총탄이 장전되는 과정을 바꿔서 기존의 연사력을 대폭 상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 결과 MG42의 연사력은 분당 1500발이나 되었고, 기존의 MG34는 물론 연합군의
기관총보다도 그 속도가 훨씬 빨라졌죠. 특히 최전선에서 이 무기를 직접 사용해본 독일군들은 MG42의 미친 연사력 때문에 오히려 총탄이 너무 빨리 소진된다면서 불평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MG42는 연사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빨라진 기관총이라 다른 기술들이 연사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단점이 있었는데요. 쉬지 않고 수백 발 이상 총탄을 쏟아부으면 총열이 너무 빨리 과열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기가 힘들었고 금방 총열을 교환해야만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 부품들이 금방 닳아서 총기 자체를 못 쓰는 경우도 생겼죠. 그래서 독일 군부는 최전선의 사수들에게 MG42를 수십 발 내외로 짧게 끊어 쏘라고, 즉 점사를 이용해 사격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너무 연사력이 좋아서 적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MG42는 연사력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정말 엄청난 수준입니다. 삼각대 위에 올려두고 사격을 했을 때 나오는 정확도는 분당 1500발이라는 미친 연사력과 서로 시너지가 되어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했죠. 한편 MG42는 그 특유의 소리로도 유명한데요. 누구나 MG42가 발사할 때 나오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곧바로 뇌리에 꽂혀버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괴상한 소리가 나는데 흔히들 전기톱과 유사한 소리가 난다고 하죠. 또 소리뿐만 아니라 MG42는 그 강력한 연사력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박살내버리니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독일군의 MG42를 보고 히틀러의 전기톱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MG42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총열의 교환인데요. 그 당시 기관총 사수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바로 총열의 교환 시간입니다. 사실 연사력이나 정확도 같은 성능은 사람이 직접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렵지만 총열의 교환 시간은 조금이라도 오래 걸리면 그만큼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인데다가 곧바로 사수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니 말이죠. 특히나 기관총은 그 연사력 때문에 총열이 금방 과열되어서 이를 수시로 갈아주어야 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기존의 MG34만 해도 총열을 교환하는데 최소 몇 분은 걸렸고 만약 이물질이 끼거나 한다면 그 시간은 더욱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MG42의 총열 교환 시간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당시 MG42는 아무리 오래 걸려야 30초라는 정말 미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MG42는 그 구조가 정말 단순해서 총열을 교환할 때 먼지나 이물질이 있어도 툴툴 털어버리면 그만이었고 위에 장착된 레버를 열어 총열을 바꿔주면 됐습니다. 말이 30초지 숙련된 병사는 단 3초 만에 이 과정을 마무리했죠. 이렇게나 간단한 총열 교환 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모든 총기 중 가장 뛰어났습니다. MG42의 마지막 장점은 바로 휴대성인데요. 그 무게가 11.6kg이었으니 일반 제직소 총의 무게인 4kg과 비교하면 정말 무거워 보이지만 30kg에 육박해서 반드시 차량 위에 올려두어야 하는 미군의 M2 기관총에 비하면 무척이나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굳이 진지에 설치해서 쓰는 방어용 무장이 아닌 적에게 돌진하면서 사격을 하거나 그때그때 돌아다니면서도 기관총 거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총기 운용이 가능해졌죠. 다시 말해서 방어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한 기관총이었고 심지어 공격에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MG42는 이처럼 무게도 가볍고 거치도 쉬웠기 때문에 보병부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랑받았는데요. 당시 독일군의 웬만한 기갑 차량 위에는 항상 이 MG42가 얹혀져 있었고 심지어 대공포대에서도 MG42를 사용하며 적의 항공기들을 요격하려고 시도했죠. 물론 MG42는 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의 기갑 장비나 항공기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힘들었지만 겨우 기관총 하나로 나름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MG42는 정말 만능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MG42는 1942년부터 4년 동안 42만 정 이상 생산되며 전쟁 내내 수많은 연합군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겨우 몇 대의 MG42가 수천 명의 미군을 학살하던 날이었습니다. 미친 연사력과 정확도를 가진 MG42는 상륙정의 문이 열리자마자 그 안에 탑승했던 미군 수십 명을 단 몇 초 만에 몰살시키며 순식간에 하나의 소대를 날려버렸죠. 하지만 이런 MG42도 독일의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MG42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꾸준히 사랑받았는데요. 독일이 패망하고 탄생한 서독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며 기존의 7.92mm 마오저탄 대신 나토의 다른 나라들도 쓰는 7.62mm 나토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MG42를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나치게 빨랐던 연사력을 조금 줄여서 분당 1300발로 하향 조절했죠. 이렇게 생산된 기관총은 바로 MG3인데 MG3도 벌써 100만 정 이상 생산된 명품 기관총입니다. 현재도 세계 각국에 수출되어 현역으로 사용될 정도로 MG42의 기본 구조는 21세기에도 인정받고 있죠. 이처럼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지만 그만큼 성능을 인정받아 스테디셀러로 남은 독일의 기관총 MG42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